식모년이 감히 대들어? 시어머니가 밥상을 엎었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저는 혼신을 다해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돌아온 것은 구박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까지 알게 된 날,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던 날 시댁 식구들은 저를 쫓아내고 강남 빌딩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빈손으로 쫓겨난 제가 그 강남 빌딩의 주인이 되어 돌아올 줄은. 어떻게 아무것도 없던 제가 이런 복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원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반전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는 새벽 6시 서윤은 시아버지의 방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갔습니다. 7년째 병상에 누워 계신 시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올려보니 열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버님, 해열제 드릴게요. 서윤은 침대 머리맡에 물컵에 미지근한 물을 따르고 약을 꺼냈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뜨고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고생 많이 했구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연한 일인걸요. 서윤은 시아버지의 손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약을 삼키고 나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제일 착해. 서윤은 시아버지의 이불을 다시 덮어드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 집 하녀 어디 갔어? 송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송여사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몇 번 말했어. 아침 7시 전에는 시아버지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열이 있으셔서. 열이 있으면 어때? 네가 의사야? 송여사가 서윤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서윤은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세요. 너무하긴 뭘 너무해. 7년 동안 공짜로 먹고 살면서. 송여사가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시아버지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지만 송여사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강호가 중요한 손님을 모시고 와. 실수하면 가만 안 둬.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비싼 한우와 전복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강호의 웃음소리와 함께 여자의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강호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강호 옆에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당신 왔어? 서윤이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갔습니다. 강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여자에게서 팔을 빼려 했습니다. 아, 지수야. 얘는 우리 집 살림하는 분이시죠? 안녕하세요. 지수라는 여자가 서윤에게 인사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살림하는 사람이라니요? 저는 강호 씨 아내예요. 어머, 죄송해요. 몰랐어요. 지수가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강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우리 회사 신입이야. 업무 얘기하러 온 거고. 그래요? 그럼 차라도 한 잔. 아니야. 지수는 바쁘니까 금방 갈 거야. 강호가 서윤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송여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 누가 왔나? 안녕하세요. 지수예요. 지수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송여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들어와, 들어와. 송여사가 지수의 손을 잡고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서윤아, 빨리 차 가져와. 비싼 차 말고.
송 여사가 서윤을 향해 턱짓했습니다. 서윤은 부엌으로 들어가 찻잔을 준비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송 여사와 지수의 즐거운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강우가 회사에서 많이 도와주죠? 네, 정말 잘해주세요. 의지가 많이 돼요. 지수가 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우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이 차를 가져와 탁자에 놓았습니다. 송 여사가 서윤을 흘끔 봤습니다. 서윤아, 너는 시아버지 수발이나 해. 여기 끼지 마. 서윤은 가슴이 쓰라렸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서윤이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때 거실에서 강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야, 내일 같이 저녁 먹을까? 좋아요, 오빠.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서윤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저녁 8시, 지수가 돌아간 후 서윤은 강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지수가 누구야? 회사 후배라니까. 후배가 오빠라고 불러.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래. 강호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윤은 강호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강호와 지수가 함께 걷는 모습을 봤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강호와 지수는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1시간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집에 돌아오니 송 여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송 여사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앉아. 송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혼해. 송 여사가 서류를 서윤 앞에 던졌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강우가 좋은 사람 만났어. 송 여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지수요? 그래. 지수가 우리 강우한테 딱 맞아. 서윤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7년 동안 공짜로 얻어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 송 여사가 서윤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때 강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서윤이랑 얘기 끝났어? 응, 이제 빨리 사인하고 나가라고 해. 강우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은 강우의 눈에서 미안함 대신 짜증을 받습니다. 서윤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여보, 나도 지수와 새로 시작하고 싶어. 서윤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불륜까지 참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송 여사가 볼펜을 서윤 앞에 던졌습니다. 빨리 사인해. 가방 하나만 가져가. 제가 살던 집인데. 무슨 집? 이 집은 우리 SJ타워 펜트하우스야. 송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SJ타워는 강남에서 제일 비싼 빌딩이야. 5천억은 좋게 돼.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사인을 마치자 송 여사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이제 나가. 10분 안에. 서윤은 방으로 들어가 간단한 짐을 쌌습니다. 이렇게 버림받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께 인사라도 드려야 했지만 송 여사가 막았습니다. 시아버지한테는 인사도. 안 돼. 빨리 나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서윤은 가방 하나만 들고 SJ타워를 나섰습니다. 펜트하우스 창문에서는 강호와 지수가
샴페인을 터뜨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근처 편의점에서 비를 피하며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3만 원뿐이었습니다. 7년 동안 모든 생활비를 시어머니가 관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SJ타워 로비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경비원이 당황하며 다가갔습니다. 여기는 개인 소유 건물인데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민우입니다. 앞서 선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희는 이 건물의 실소유주이신 최영식 회장님의 대리인입니다. 경비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실소유주라니요? 여기는 박강호 씨 소유. 아닙니다. 박강호 씨 일가는 관리인일 뿐입니다. 민우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 회장님의 자선적 배려로 관리 업무를 맡겨드렸는데 최근 상인분들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왔습니다. 송 여사와 강호가 급하게 나타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건물은 우리 거야. 송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민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24시간 내에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응시 무단 침입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증거를 대봐. 강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박강호 씨가 상인분들에게 받은 뒷돈 내역입니다. 총 100억 원이 넘습니다. 송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펜트하우스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곧 명품 가방과 가구들이 로비로 옮겨져 나왔습니다. 송 여사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내 샤넬백. 어머니, 진정하세요. 강호가 송 여사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민우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서윤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최 회장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모시고 가도 될까요?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최 회장님이 저를 왜? 자세한 얘기는 가서 들으시겠습니다. 민우가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민우와 함께 검은 세단에 올랐습니다. 차 창문으로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송 여사가 보였습니다. 서윤은 복잡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으로 갑니다. 민우가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최 회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30분 후 차는 서울 중심가의 대형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우가 서윤을 VIP 병동으로 안내했습니다. 최 회장님, 이서윤 씨를 모시고 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 침대에 누운 노인이 서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서윤아, 왔구나. 서윤은 그 목소리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기억이 났습니다. 최 할아버지. 그래, 내가 최영식이야. 서윤은 3년 전 지하철에서 쓰러진 이 할아버지를 병원에 데려다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영식은 평범한 할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SJ타워의. 그래, 내 건물이야. 최영식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네가 날 살려줬어. 그때 내 진심을 잊을 수가 없었다. 서윤은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내 답례할 차례야. 이 건물을 내게 맡기고 싶다.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너무 큰 선물이에요. 선물이 아니야. 네가 할아버지 목숨을 구해줬잖아. 최영식이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서류 가져와. 네, 회장님. 민우가 소유권 이전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윤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박강호 일가가
그동안 빼돌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100억이 넘어. 이 USB비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 최영식이 작은 USB비를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서윤은 USB비를 받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네가 진짜 주인이야. 당당하게 살아.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새로운 정장을 입고 SJ타워에 나타났습니다. 로비 전광판에는 큰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신임 대표이사 이서윤 취임을 알립니다. 박강호 일가는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었고 서윤은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재판 당일 아침 서윤은 법원 앞에서 민우를 만났습니다. 민우가 서윤에게 서류 가방을 건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필요한 자료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우 씨 덕분에 용기가 생겨요.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가 여기 있네. 송 여사가 강호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송 여사의 손에는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아, 네가 예전에 쓴 이게 뭔지 알지? 송 여사가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재산 포기 각서야. 네가 직접 쓴 거. 송 여사가 종이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치매 기운이 있을 때 억지로 쓰게 하신 거잖아요. 억지로? 네가 스스로 쓴 거야. 강호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네가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다 안다. 민우가 강호를 향해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작성 경위가 부당하거든요. 부당하긴 뭘 부당해. 증거도 있어. 송 여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인터넷에 글 올렸거든. 서윤이가 어떤 애인지 다 써놨어. 서윤이 송 여사의 핸드폰을 빼앗아 봤습니다. 화면에는 악의적인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의 재산을 노린 계획적 접근. 7년간 무료 숙식하며 재산 탐하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거짓말? 사실이잖아. 강호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너 최할아버지가 부자인 거 알고 접근한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서윤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진실은 재판에서 밝혀질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서윤은 SJ타워로 향했습니다. 건물 관리실에서는 직원들이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관리팀장 김 과장이 인사했습니다. 서윤은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동안 송 여사가 어떻게 일하셨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김 과장이 주변을 살피며 말을 꺼냈습니다. 송 여사님이 상인분들에게 돈을 받으신 건 사실입니다. 얼마나 받으셨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은 받으셨을 거예요.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들한테도 못되게 구셨어요. 어떻게요? 월급 늦게 주시고 욕도 자주 하셨고요. 서윤은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다른 일은 없었나요?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부풀려서 받으시기도 했어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로비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급하게 나가봤습니다. 송 여사가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과 함께 로비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건물이야. 송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경비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송 여사님, 이미 퇴거 명령이. 퇴거 명령? 웃기지 마. 송 여사가 손바닥으로 경비원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경비원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내가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야. 송 여사와 함께 온 남자들이 로비 곳곳에 퍼졌습니다. 상인들이 무서워하며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업무방해로 신고하고 싶어요. 송 여사가 서윤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야, 이 도둑년아. 저를 도둑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도둑 아니면 뭐야? 남의 건물 훔쳐간 주제에 송 여사가 서윤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서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긴 뭘 진정해. 내 건물 돌려내.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저입니다. 서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분이 업무 방해를 하고 있어요. 경찰관이 송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내 건물인데 들어와서 뭐가 나빠? 건물 소유주는 이서윤 씨입니다. 경찰관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어르신은 무단침입이네요. 무단침입? 말도 안 돼. 송 여사가 소리쳤지만 경찰관은 수갑을 꺼냈습니다. 업무방해와 무단침입으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송 여사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너 가만 안 둬. 기억해. 로비가 조용해지자 민우가 나타났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송 여사에게 횡령액 100억 원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윤은 안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부모님 댁에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서윤아, 괜찮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강우가 아까 왔다 갔어.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돈 안 내놓으면 우리를 가만 안 둔다고. 서윤은 급하게 택시를 잡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현관문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서윤이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부모님이 거실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서윤아. 아버지가 서윤을 보고 울먹였습니다. TV가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었습니다. 강우가 그랬어요? 응, 돈 안 내놓으면 다시 온다고.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우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내 부모님 집 어땠어? 강우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우야, 너 미쳤어? 미쳤다고? 내 돈 돌려주면 안 그럴게. 내 돈이 뭐야? SJ타워. 그거 원래 우리 거잖아. 서윤이 녹음 버튼을 눌렸습니다. 100억 안 가져오면 내 부모님 다치실 거야. 협박하는 거야? 협박 아니야. 경고야. 강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윤은 즉시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우 씨, 강우가 우리 부모님을 협박했어요. 녹음하셨나요? 네, 했어요. 좋습니다. 내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부모님 댁에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경호원 2명도 배치했습니다. 서윤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아버지, 제가 지켜드릴게요. 서윤은 다시 SJ타워로 향했습니다. 최 회장이 병원에서 퇴원해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서윤아, 어떻게 지내고 있니? 할아버지,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최 회장이 서윤을 대표실로 불렀습니다. 서윤아, 경영이라는 게 쉽지 않지? 네, 어려워요. 내가 50년간 사업하면서 배운 걸 알려줄게. 최 회장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첫째, 직원들을 밑대 확인하라. 서윤이 메모했습니다. 둘째, 고객이 최우선이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셋째, 악한 사람들과는 타협하지 마라. 최 회장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송 여사 같은 사람들 말이야. 한편 유치장에서 나온 송 여사는 지수와 만났습니다. 지수야, 서윤이 그년 혼내줄 방법이 없을까?
어머니,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지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이 하루 종일 뭘 하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약점을 잡을 수 있겠네? 네, 분명히 틈이 있을 거예요. 둘은 서윤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시아버지의 유품이 보관된 창고를 찾아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비밀 금고를 어디에 숨겨뒀는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중요한 걸 숨겨뒀을 거야. 서윤이 오래된 가구들을 하나씩 뒤져봤습니다. 그때 강호가 민우의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변호사님,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윤이 편을 들지 마세요. 강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받고 손 떼세요. 민우가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뇌물이네요. 뇌물이 아니라 사례비예요. 사양하겠습니다. 민우가 봉투를 돌려줬습니다. 강호가 당황했습니다. 왜요? 돈이 적어요? 저는 정의로운 편에만 섭니다. 강호가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민우는 즉시 이 사실을 녹화한 CCTV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건물 상인들을 회의실에 모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공정한 임대료로 운영하겠습니다.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송 여사가 받았던 뒷돈은 전부 돌려드리겠어요. 정말요? 한 상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상인들이 환호했습니다. 서윤은 든든한 지지 기반을 얻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윤은 송 여사 편을 들었던 관리 직원 3명을 불렀습니다.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대표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안 됩니다. 상인분들을 괴롭힌 대가예요. 해고된 직원들이 원망스런 눈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해고된 직원들은 송 여사와 만났습니다. 여사님, 서윤이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래, 그럼 복수해야지. 송 여사가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력 설비를 망가뜨리면 어떨까?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한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화는 서윤이 미리 설치한 도청 장치에 모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들이 지하 전력실에 침입하려는 순간 서윤의 보안팀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서세요. 보안팀장이 소리쳤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윤이 나타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설마 이런 일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요. 대표님, 저희가 아니라 증거가 다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송 여사와 그 일당들의 계획은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서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새벽 5시 서윤은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민우에게서 온 급한 문자였습니다. 대표님, 지금 즉시 뉴스를 확인해 보세요. 서윤이 급하게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자신의 사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SJ타워의 신임 대표 이서윤 씨가 노인의 재산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화면에 서윤이 쓴 재산 포기 각서가 나타났습니다. 이 각서에 따르면 이 씨는 최 회장의 재산을 탐내 시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서윤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각서의 내용이 완전히 조작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윤이죠? 노인 재산 빼먹은 나쁜 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뉴스에 다 나왔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사기꾼, 감옥에 가야 해. 제발 들어보세요. 저는 변명하지 마.
부끄러운 줄 알아. 서윤은 휴대폰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인데. 1시간 후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이서윤 씨, 최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빨리 오세요. 상태가 안 좋으세요. 서윤이 급하게 옷을 입고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기사가 서윤을 알아보고 거절했습니다. 저 사람 뉴스에 나온 사기꾼 아니야? 못 태워줍니다. 내려주세요. 서윤은 지하철로 병원에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혹시 그 사기꾼 아냐? 맞는 것 같은데? 얼굴이 똑같아. 서윤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중환자실 앞에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키셨대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뉴스 때문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간병인이 말하길 뉴스를 보시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서윤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상태가 위중합니다. 심리적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언제쯤 의식을 회복하실까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제발 할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의사가 들어가고 민우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대표님, 힘내세요. 최 회장님은 강한 분이세요. 다 제 때문이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시댁에서 너무 비열한 짓을 한 거예요. 그때 병원 로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송 여사와 강호가 기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최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송 여사가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간호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면회? 우리는 가족이에요. 강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뭐 어때요? 지금은 중환자실이라. 중환자실? 할아버지가 왜 중환자실에? 송 여사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서윤이 때문에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예요. 강호가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 사기꾼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신 거라고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서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서윤 씨, 각서 조작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회장님께 무슨 짓을 한 거죠? 할아버지가 위독한데 기분이 어떠세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 안 했어요. 그럼 각서는 뭐예요? 그건 강요로 쓴 거예요. 증거가 있나요? 지금은 죄송하지만 민우가 서윤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급해요. 도망가려는 거죠? 한 기자가 따라왔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할아버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서윤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각서를 썼어요? 강요당해서 쓴 거라고요. 누가 강요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증거는요? 서윤과 민우는 응급실 쪽으로 피했습니다. 그날 오후 법원에 급한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민우가 서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표님, 큰일입니다. 뭔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아직 의식을 못 찾으세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뭔데요? 시댁에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가처분이요? 그게 뭐예요? 건물 소유권 이전을 막으려는 거예요.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제가 대표직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직무 정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서윤은 절망했습니다. 민우 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증거를 더 찾아야 해요. 시아버지가 남기신 게 더 없을까요? 시아버지가 마지막에 손에 뭔가 쥐고 계셨다고 들었어요. 뭘 쥐고 계셨을까요? 작은 상자 같은 거라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더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건물에 입주한 회사들이 하나둘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어회사에서 계약 해지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관리팀장이 서윤에게 보고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이유를 말했나요? 브랜드 이미지 때문이라고 하네요. 브랜드 이미지요? 네, 사기꾼과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서윤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B회사도 같은 이유로 나간다고 하네요.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C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뉴스 때문에. 서윤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대표님, 어쩌죠? 일단 다른 회사들 연락해 보세요. 하지만 어느 회사가 와주겠어요? 직원들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였습니다. 그때 강호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심각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서윤이가 최 회장님께 이상한 약을 드렸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잠들게 하는 약이요. 의식을 잃게 만드는. 강호가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증거가 있나요? 제가 직접 봤어요. 물에 뭔가 탔어요. 언제 보셨다는 거죠? 한 달 전쯤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깊게 주무시길래 이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약이었던 거예요. 기자들이 펜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요. 강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중환자실에 계세요. 심각한 상태인가요? 네, 의식을 못 찾고 계세요. 다 서윤이 때문이에요. 거짓 뉴스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서윤은 TV를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민우에게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민우 씨, 뉴스 보셨어요? 네, 봤어요. 완전 거짓말이네요.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다 믿을 거예요. 일단 병원에서 할아버지 치료 기록을 가져와야 해요. 치료 기록이요? 네, 약물 투여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다음 날 아침 검찰이 서윤의 집무실에 나타났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무슨, 갑자기 왜요? 서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노인 학대 및 사기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저는 그런 일 안 했어요. 일단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컴퓨터와 서류를 모두 가져가겠습니다. 수사관들이 사무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업무에 필요한 건데. 수사에 필요하니까 양해해 주세요. 서윤은 복도에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요? 이렇게 억울한데. 저희는 대표님을 믿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 오후에는 서윤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제 집인데 왜요? 혹시 증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수사관이 서랍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무슨 증거요? 저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건 수사해봐야 알 일이죠. 이웃들이 창문으로 내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사기꾼이구나. 불쌍한 할아버지.
감옥에 가야 마땅해. 서유는 귀가 따가웠습니다. 이웃분들까지 저를 나쁘게 보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요. 민우가 위로했습니다. 저녁에 송 여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곧 네가 가야 할 곳은 감옥이야. 각오해라. 서유는 문자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뭔가 남기셨을 거야. 서유는 시댁 식구들이 버려둔 가구 보관소를 찾아갔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서윤이 하나씩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왔습니다. 강우와 지수가 또 다른 거짓 증거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뉴스에는 서윤이 최 회장을 때리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건 또 뭐야? 서윤이 영상을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은 최 회장님을 돌보던 중 일어난 일을 목격자가 촬영한 것입니다.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목격자는 이서윤 씨가 최 회장님을 폭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목격자가 누구죠? 앵커가 물었습니다. 신원은 보호받고 있지만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합니다. 서윤은 영상을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조작이야.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하지만 영상은 너무 정교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쉽게 속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SJ 타워 앞에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손팻말을 든 사람들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서윤 물러가라. 사기꾼은 감옥에. 노인 학대범 처벌하라. 할아버지가 불쌍해. 서윤은 보안 요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계란과 토마토가 날아왔습니다. 저 여자가 이서윤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 감옥에 가야 해. 노인을 괴롭힌 나쁜 년.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우산으로 날아오는 것들을 막아줬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빨리 들어가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민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너무 힘드시죠? 민우 씨, 저 정말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분명 조작된 증거들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다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봐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요.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포기 안 해요? 할아버지는 의식을 못 찾으시고 건물은 텅 비고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표님, 저는 끝까지 도울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민우 씨가 아니었으면. 그날 밤 서윤은 다시 보관소로 갔습니다. 시아버지의 가구를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시아버지, 어디에 숨겨두신 걸까요? 마침내 오래된 서랍장 뒷면에서 비밀칸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서윤이 손을 넣어보니 작은 나무 상자가 만져졌습니다. 이거다. 서윤이 상자를 꺼내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상자에는 시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정말 뭔가 남겨두셨구나.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시아버지의 친필이었습니다. 서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송 여사가 너에게 강요로 쓰게 한 각서는 무효다. 내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녹음기에는 송 여사가 너를 협박하는 장면과 강호가 지수와 최 회장 재산을 빼돌리려는 대화가 들어있다.
이것이 내 무죄를 증명할 증거가 될 것이다. 내 며느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걸 그냥 볼 수 없었다. 서윤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송 여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아, 각서 안 쓰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어머니, 너무하세요. 7년 동안. 7년이 뭐야? 너무하긴 뭘 너무해. 빨리 써. 이렇게 쓰면 나중에 문제될 거 없어. 어차피 네가 뭘 갖겠어. 이어서 강호와 지수의 대화도 나왔습니다. 지수야, 할아버지가 죽으면 재산 어떻게 할까? 오빠, 서윤이만 없으면 다 우리 거잖아. 그래, 서윤이를 어떻게 없앨까? 간단해. 이혼시키고 쫓아내면 돼. 하지만 서윤이가 순순히 나갈까? 나가게 만들면 돼.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서윤은 모든 진실을 담은 증거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제 반격할 수 있어. 민우에게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민우 씨, 증거를 찾았어요. 정말요? 어떤 증거인가요? 시아버지가 남기신 녹취록이에요. 모든 진실이 들어있어요. 훌륭해요. 내일 이사회에서 공개하죠. 네. 이제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어요. 서윤은 마침내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긴 악몽이 끝날 시간이 왔습니다. 시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저를 끝까지 지켜주셨네요. 서윤이 상자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8시, 서윤은 회의실 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에는 시아버지가 남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우가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대표님, 준비됐죠? 네,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에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이서윤 대표의 해임 투표입니다. 이사회 의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투표에 앞서 이서윤 대표께서 마지막 변론을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리고 송 여사와 강호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들을 권리가 있어요. 송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십니까? 의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전 건물 관리인이었던 박강호와 그 어머니입니다. 서윤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보시죠. 강호가 팔짱을 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디 무슨 거짓말을 하나 보자. 서윤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저에 대한 모든 의혹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무슨 조작된 증거를 가져온 거야? 송 여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상자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친필 편지입니다. 이사들이 관심 있게 바라봤습니다.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서윤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윤아, 송 여사가 너에게 강요로 쓰게 한 각서는 무효다. 내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송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서윤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두셨거든요. 강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게 있을 리 없어. 아버지가 언제 그런 걸. 직접 들어보세요. 서윤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송 여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아, 각서 안 쓰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어머니, 너무하세요. 7년 동안. 7년이 뭐야? 너무하긴 뭘 너무해. 빨리 써.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 바라봤습니다. 송 여사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건 가짜야. 가짜가 아니에요. 계속 들어보세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강우와 지수의 대화도 나왔습니다. 지수야, 할아버지가 죽으면 재산 어떻게 할까? 오빠, 서윤이만 없으면 다 우리 거잖아. 그래, 서윤이를 어떻게 없앨까? 강우가 창백한 얼굴로 녹음기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불법 도청이야. 불법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거든요. 민우가 법적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서윤 대표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것 같습니다. 누명이 아니야. 서윤이가 조작한 거라고. 송 여사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박강호 씨,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야? 왜 나를? 강호가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또한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도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서윤아, 너 이렇게 할 거야? 강호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송 여사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어머니, 너무 늦었어요. 서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병원에서 화상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최 회장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 반가워하며 외쳤습니다. 서윤아, 고생 많았구나. 최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이사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회장이 이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서윤 대표에 대한 제 신뢰는 변함없습니다. 회장님, 몸은 괜찮으신가요? 의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그럼 대표직 승인에 대해서는? 물론 승인합니다. 서윤이보다 적임자는 없어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 여사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화상 통화가 끝나고 의장이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서윤 대표 해임안에 반대하시는 분? 모든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로 해임안이 부결됐습니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가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고마워요, 민우 씨. 정말 고마워요. 회의가 끝나고 서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서윤 대표님, 억울한 일을 겪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힘들었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걸 믿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SJ타워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보겠습니다. 서윤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바꾸실 건가요? 공정한 임대료 시스템을 만들고 건물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좋은 계획이네요. 기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윤은 민우와 함께 대표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우 씨,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일해 주실 거죠? 물론이죠. 법무팀장으로 열심히 돕겠습니다.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어떻게 됐을지.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일은 지금부터죠. 민우가 격려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은 횡령된 돈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대표님, 송 여사 일가가 숨긴 돈의 위치를 찾았어요. 어디에 숨겨뒀나요?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예금했더군요. 총 얼마나 돼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120억 정도 됩니다. 서윤이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빼돌렸네요. 네,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잘했어요. 한편 송 여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들 언제 나와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보석은요? 보석금이 50억입니다. 50억?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송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계좌가 모두 동결됐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죠. 송 여사는 절망했습니다. 가진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송 여사는 과거에 무시했던 시장 상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도와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누구세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상인이 송 여사를 자세히 봤습니다. 아, 전에 뒷돈 받던 그 여사님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일은 죄송했어요. 죄송하긴요. 우리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다른 상인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 맞아. 돈 안 주면 가게 빼겠다고 협박하던. 나가. 여기 오지 마. 상인들이 송 여사를 쫓아냈습니다. 송 여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송 여사와 강호에게 특별한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민우가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하시는 게 맞나요? 네,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요.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낫겠죠. 서윤이 제안서를 검토했습니다. 채무 변제용 노동계약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SJ타워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횡령액을 갚는다. 맞습니다. 15년간 일하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좋은 조건인 것 같은데요. 며칠 후 강호가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보석금을 마련하지 못해 며칠 더 있어야 했지만 서윤이 보증을 서줬습니다. 서윤아, 왜 나를 도와줘? 강호가 의아해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서윤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감옥에 가거나 이 계약서에 사인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강호가 계약서를 읽어봤습니다. 청소부로 15년간 일한다고? 네, 횡령한 돈을 몸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이런 굴욕이 아니라 기회예요. 감옥보다는 낫잖아요. 송 여사도 같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윤아,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어머니께서 선택하세요. 15년이나 청소부로. 아니면 감옥에 15년 있으시든가요. 송 여사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 사인할게. 송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강호도 어쩔 수 없이 서명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작업복은 준비해 드릴게요.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어머니, 저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서윤이 일어나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SJ타워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서윤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최 회장이 서윤에게 마지막 조언을 했습니다. 서윤아, 복수는 정당하게 해야 한다. 네, 할아버지.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겠어요. 그래, 그게 진짜 승리야. 서윤은 드디어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SJ타워 로비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송 여사와 강호가 주황색 청소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고 이 건물을 휘둘렀던 송 여사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 저 사람들 누구지?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청소 아주머니인가 봐. 그런데 왜 얼굴이 익숙하지? 송 여사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강호도 마찬가지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관리팀장 김 과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 뭘 하라는 거야? 강호가 불만스럽게 물었습니다.
계약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청소 업무 담당이라고. 김 과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서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서윤과 작업복 차림의 시댁 식구들이 대조를 이뤘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서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서윤아. 송 여사가 복잡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대표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대표님이라고? 네, 저는 이 건물의 사장이니까요.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윤아, 너 정말 이렇게 할 거야? 강호 씨도 존댓말 써주세요. 이제 저는 사장이고 당신은 직원이에요. 직원이라니. 계약서에 사인하신 거 맞죠? 서윤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송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일 배정을 해드릴게요. 서윤이 송 여사에게 대걸레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화장실 청소를 맡아주세요. 화장실? 네, 이 건물에 화장실이 50개 있어요. 혼자서 다 관리하시면 돼요. 송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50개를 혼자서? 힘드시면 계약 해지하고 감옥으로 가세요. 서윤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송 여사는 어쩔 수 없이 대걸레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알겠습니다. 송 여사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윤이 강호에게도 일을 배정했습니다. 강호 씨는 입구에서 구두 닦는 일을 하세요. 구두 닦기? 네, 방문객들의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강호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내가 왜 남의 구두를? 계약서에 대표가 지시하는 모든 업무라고 나와 있어요. 민우가 계약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사인하기 전에 읽어보셨죠? 강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서 일 시작하세요. 시간당 최저임금 받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죠. 서윤이 구두약과 소를 강호에게 건넸습니다. 로비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저 남자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맞아, TV에서 봤어. 아, 그 사기꾼 남편. 사람들이 강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들 뭘 봐. 강호 씨, 손님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서윤이 경고했습니다. 대신 구두 닦아드릴까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그런 굴욕적인 말을. 굴욕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이에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중년 남성이 비싼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구두 좀 닦아주세요. 강호는 주저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구두 닦아드릴게요.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손님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구두 닦아드리겠습니다. 강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죠. 손님이 만족하며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강호는 무릎을 꿇고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사장 행세를 하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더 깨끗하게 닦아요. 네. 강호가 한숨을 쉬며 열심히 닦았습니다. 한편 송 여사는 1층 화장실에서 변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고무 장갑을 낀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예전에 송 여사와 친하게 지냈던 강남 사모님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송 여사님? 아, 안녕하세요. 송 여사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잠시, 설마 청소하고 계신 건 아니죠? 사모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송 여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나, 정말 청소부가 되신 거예요? 잠깐만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인터넷에도 올라왔고요. 사모님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전 가짜 건물주, 청소부로 전락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강남 사모님들 모임에도 못 나오시겠네요. 제발이요. 우정을 생각해서. 우정이요? 예전에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요? 송 여사는 과거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떠올렸습니다. 죄송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사모님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깨끗하게 관리해주세요. 송 여사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점심시간 서윤은 대표실에서 모니터로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강호는 로비에서 연신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힘들어 보이네요. 민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7년 동안 제가 받은 대접을 그들이 해보는 거예요. 복수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모니터에 흥미로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강호의 옛 친구들이 건물에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강호 아니야? 맞네. 근데 왜 여기서 구두를 닦고 있어? 친구들이 강호를 발견했습니다. 강호는 얼굴을 숨기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야, 강호야.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게 잠깐 도와주는 거야. 강호가 변명했습니다. 도와준다고? 사장이었던 네가? 사실 사장이 아니었어. 관리인이었거든. 뭐? 그럼 그동안 우리한테 한 자랑은 다 거짓말? 친구들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야, 이 거짓말쟁이야. 한 친구가 강호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말을 믿었는데. 정말 죄송해. 됐어. 이제 만나지도 말자. 친구들이 돌아서서 갔습니다. 강호는 혼자 남아 구두약을 닦아냈습니다. 오후 3시 서윤은 부모님과 함께 건물 옥상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대단하다. 아버지가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 거야. 어머니도 흐뭇해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더 좋은 건물로 만들 거예요. 서윤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송 여사가 올라왔습니다. 50층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쓰레기를 버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송 여사는 서윤 가족이 행복하게 차를 마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저기요. 송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뭔가요? 서윤이 돌아봤습니다. 쓰레기 버리러 왔는데. 아, 그쪽에 버리시면 돼요. 서윤이 쓰레기통을 가리켰습니다. 송 여사가 쓰레기를 버리다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바닥에 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여기 물이 흘렀는데요. 서윤이 발밑을 가리켰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닦아주세요. 지금요? 네, 지금요. 얼룩이 마르면 안 지워져요. 송 여사는 어쩔 수 없이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서윤의 부모님이 안쓰러워했습니다. 서윤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7년 동안 저를 하녀 취급했어요. 이 정도는 받아야죠. 송 여사가 청소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다 닦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기 수고비예요. 서윤이 1,000원짜리 지폐를 건넸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오늘 흘린 땀의 가치예요. 송 여사는 과거 자신이 서윤에게 던져준 푼돈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받아가세요. 네. 송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해가 지고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서윤은 로비에서 시댁 식구들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첫날 어떠셨어요? 힘들었습니다. 송 여사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14년 364일 더 남았어요. 14년. 강호가 절망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시간이 빨리 갈 거예요. 서윤이 밝게 말했습니다. 내일도 8시까지 출근하세요. 네. 둘이 터벅터벅 걸어 나갔습니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차분하게 지켜봤습니다. 대표님, 속이 시원하시죠? 민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어질 거예요. 그날 밤 인터넷에는 강호와 송 여사의 청소부 생활이 화제가 됐습니다. 인과응보의 정석, 가짜 사장의 최후, 이서윤 대표의 완벽한 복수,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사이다 마신 기분이다. 이런 게 진짜 복수지. 법적으로도 완벽하네. 서윤은 기사들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잘 보고 계시죠?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SJ타워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챕터 6 두 번째 위기. 서윤이 경영인으로서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SJ타워 로비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만삭의 배를 부르고 나타난 것입니다. 경비원이 당황하며 서윤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표님, 로비에 임신한 여성분이 오셨는데 꼭 만나야 한다고 하세요. 누구라고 하나요? 지수라고 하시는데.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겠어요. 회의실로 안내해 주세요. 10분 후 서윤은 회의실에서 지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수의 배가 상당히 불러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서윤 씨. 지수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아이 아버지 일로 왔어요. 서윤이 의아해했습니다. 아이 아버지요? 네, 강호 오빠의 아이거든요. 지수가 배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에요? 이 아이가 박 가문의 정당한 후계자예요. 지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요. 서윤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이 건물은 제 것이에요. 하지만 강호 오빠의 아이라면 달라지죠. 전혀 달라질 게 없어요. 이미 이혼했거든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혈육은 혈육이잖아요. 지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 아이가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너무해요. 어떻게 임신한 여자에게 그런 말을. 지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지수의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시지 마세요. 도움이 안 돼요. 정말 냉정하시네요. 지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법적으로요? 네, 제 변호사가 벌써 서류를 준비했어요. 지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물 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서윤이 서류를 받습니다. 친자 확인서와 상속권 주장 서류였습니다. 이게 다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병원에서 발급받은 거예요. 지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지수가 나간 후 송 여사가 청소 도구를 버리고 급하게 나타났습니다. 서윤아, 방금 지수를 봤는데. 네, 만나고 왔어요. 정말 우리 집안의 핏줄이야. 송 여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청소 시간 아니에요? 청소가 뭐가 중요해? 우리한테 희망이 생겼어. 송 여사의 눈에서 욕망이 번뜩였습니다. 다시 이 건물 주인이 될 수 있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게 뭐 있어. 당장 지수랑 만나야겠어.
송 여사가 급하게 나갔습니다. 서윤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방송국에 출연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사연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수 씨,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진행자가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전 부인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지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시달린다는 건가요? 전 부인이 저희를 괴롭혀요. 특히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는 임신한 여성을 괴롭힌다고요? 진행자가 놀랐습니다. 네, 저를 돈 때문에 접근한 여우라고 하고요. 지수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불임이라서 질투한다고까지. 그런 말을 정말 했나요? 네, 정말 상처받았어요. 지수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더 힘들어요. 아빠를 못 보게 하거든요. 참 안 됐네요. 임신한 여성에게 그런 일이. 진행자도 동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서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부를 괴롭히다니. 아이까지 있는데 너무해. 이서윤 정말 나쁘다. 댓글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민우가 급하게 서윤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표님, 방송 보셨어요? 아니요, 무슨 방송이요? 지수가 TV에 나와서 대표님 욕하고 있어요. 서윤이 급하게 TV를 켰습니다. 지수가 카메라를 향해 울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아빠를 만나지도 못하게 해요. 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돈 때문이에요. 건물 소유권 때문에. 지수가 흐느꼈습니다. 서윤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거짓말 천재네요. 다음 날 서윤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며칠간 계속된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었습니다. 민우가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떤 상태인가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네요. 며칠 입원하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윤은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민우 씨, 회사는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서윤 씨,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떤 결과인가요? 서윤이 불안해했습니다. 암이 재발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서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죠? 아니요, 전혀 없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에는 의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서윤의 이름으로 된 암 진단서였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서윤 씨 자료인데 다시 검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재검사해보죠. 서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암에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송 여사와 강호가 청소도구함에 숨어서 대화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서윤 병원 기록을 바꾼 거예요? 응, 내가 아는 해커한테 부탁했어. 대단해요. 그럼 서윤이 죽을 거라고 믿겠네요? 당연하지. 절망해서 포기할 거야. 송 여사가 만족해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인감도 훔치고, 맞아, 지수랑 함께 상속 서류도 만들고, 둘은 악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강호는 청소부 신분을 이용해 서윤의 대표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마스터키를 복사해뒀던 것입니다. 인감이 어디 있을까? 강호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금고를 발견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봤습니다. 서윤이 생일. 아니네. 시아버지 생일. 이것도 아니고.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 인감이 들어있었습니다. 찾았다. 강고가 인감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감은 서윤이 미리 바꿔치기해 둔 가짜였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민우가 서윤에게 이상한 점을 알려줬습니다. 대표님, 병원 시스템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어요. 해킹이요? 네, 대표님 의료 기록이 조작됐어요. 서윤이 깨달았습니다. 그럼 암 진단도 가짜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이런 짓을? 시댁에서 한 일 같아요. 민우가 추리했습니다. 서윤은 분노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비열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반격해야죠.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끝내야 해요. 서윤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나가겠어요. 아직 몸이 괜찮아요. 할 일이 있어요. 한편 지수는 강호 몰래 다른 남자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계획대로 되고 있어. 정말? 건물 뺏을 수 있겠어? 당연하지. 강호는 바보니까 이용만 하면 돼. 그럼 아이는? 아이가 뭐가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지수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를 이용해 재산을 뺏은 후 강호를 버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는 서윤이 미리 설치한 녹음 장치에 모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함에 숨겨둔 녹음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민우 씨, 내일 큰 발표를 할 거예요. 무슨 발표요? 지수와 시댁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서윤의 눈에 결의가 번뜩였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할 거예요. 라이브 방송이요? 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거예요. 민우가 놀랐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도 해야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서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SJ타워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지수는 산부인과에서 가짜 초음파 사진을 더 만들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매수한 직원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거면 확실하겠죠? 네, 완벽해요. 지수가 만족해했습니다. 친자 확인서도 준비됐고, 언제 발표할 거예요? 내일 기자회견 할 거예요. 지수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윤도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이 뒤바뀌는 날이 될 것입니다. 송 여사는 지수와 만나 작전을 상의했습니다. 지수야, 내일이 중요한 날이야. 네, 어머니. 준비 다 됐어요. 서윤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은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지수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모든 게 우리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진짜 주인이야. 둘은 내일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들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져요. 서윤이 혼잣말했습니다. 시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깊은 밤 SJ타워는 조용했지만 내일의 폭풍을 예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맞서는 최후의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7 두 번째 위기에 대한 해소 및 해결. 다음 날 아침 9시 서윤은 전 국민이 시청하는 라이브 방송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는 기자들과 카메라가 가득했습니다. 지수도 자신 있게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윤입니다. 서윤이 카메라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오늘 저에 대한 모든 의혹을 풀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박강호 씨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정말요? 확실한가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네, 병원에서 확인받았어요. 지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친자 확인서도 있고요.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확인서가 진짜인지 검사해 보시죠. 뭐라고요?
지수가 당황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서윤이 손짓하자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지수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왜요? 진짜라면 검사해도 상관없잖아요. 그건 아이에게 안 좋을 수도. 전혀 안전한 검사예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5분이면 결과가 나와요. 지수는 어쩔 수 없이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서윤이 다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암에 걸렸다는 뉴스 기억하시죠? 네, 그랬죠. 진행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조작된 거였어요. 조작이라고요? 네, 병원 시스템을 해킹해서 제 의료 기록을 바꾼 거예요. 서윤이 증거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송 여사가 해커에게 의뢰했어요. 화면에 송 여사와 해커의 대화 녹음이 나왔습니다. 서윤이 의료 기록을 암으로 바꿔줘. 얼마 줄 건가요? 500만 원 줄게. 좋아, 해드릴게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너무 악질이네요. 그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발표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 아이의 아버지는 박강호 씨가 아닙니다. 스튜디오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수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남성의 아이입니다. 그럼, 진행자가 당황했습니다. 지수 씨가 거짓말을 한 거네요. 서윤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다시 검사해 보세요. 이미 3번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서윤이 또 다른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지수 씨가 다른 남자와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죠. 녹음기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기야, 강호는 바보니까 이용만 하면 돼. 그럼 아이는? 아이가 뭐가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지수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이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한 말이죠.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 씨,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강호 씨를 사랑해요. 그럼 이 녹음은 뭔가요? 누군가 제 목소리를 흉내낸 거예요. 지수가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찰이 스튜디오에 들어왔습니다. 지수 씨, 사기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지수가 저항했지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허위 임신 신고와 문서 조작도 추가됩니다. 아니에요. 정말 임신했어요. 가짜 초음파 사진 만든 것도 들통났어요. 경찰관이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지수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한편 방송을 보던 강호는 자신이 가짜 인감으로 서류를 만든 걸 모르고 법원에 갔습니다. 상속 서류를 제출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강호가 접수 창구에 서류를 냈습니다. 잠깐만요. 직원이 인감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 인감이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요? 진짜 인감과 모양이 다르네요. 그때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박강호 씨, 사문서 위조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뭐예요? 왜 저를? 가짜 인감으로 상속 서류 만든 거 들통났어요. 강호는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윤이가 일부러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강호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송 여사는 병원 로비에서 지수를 기다렸습니다. 지수가 경찰에 끌려오자 송 여사가 달려갔습니다. 지수야,
왜 이렇게 됐어? 어머니, 다 실패했어요. 지수가 울먹였습니다. 내가 사채까지 끌어다 줬는데 그건 제가 부탁한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네가 돈 달라고 했잖아. 송 여사가 화를 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 거예요. 이 사기꾼 같은 년. 송 여사가 지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더 욕심부렸잖아요. 지수도 맞서며 송 여사를 밀쳤습니다. 내 돈 돌려내. 무슨 돈을 돌려내요? 둘이 병원 로비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웠습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촬영했습니다. 어머, 저 사람들 누구지? TV에서 본 것 같은데? 맞아, 그 사기꾼들이야. 경찰이 와서 둘을 떼어놨습니다.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저 여자가 저를 속였어요. 송 여사가 지수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욕심부렸잖아요. 둘 다 조용히 하세요.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서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원하던 가족의 모습이에요? 서윤아. 송 여사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리셨나요? 우리가 너무했구나. 너무 늦었어요. 서윤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서윤아, 용서해줘. 송 여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많이 드렸어요.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법이 판단할 거예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강호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강호가 주저앉았습니다. 15년. 피고인 지수 사기 및 허위 사실 유포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지수도 절망했습니다. 10년이나. 피고인 송 여사 해킹 교사 및 명예훼손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송 여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재판이 끝나고 서윤은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완전히 건강하세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다행이네요. 민우가 안도했습니다. 조작된 기록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네, 정말 무서웠어요. 서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 회장이 서윤을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서윤아, 고생 많았구나. 할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내 지혜로운 대처를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다. 최 회장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내게 맡기려고 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모든 지분을 너에게 생전 증여할 거야. 서윤이 놀랐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히 주셨는걸요. 아니야, 넌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해. 할아버지, 서류는 벌써 준비했어. 최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SJ타워의 총수야. 한편 감옥에 간 지수는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야, 지수야. 돈 언제 갚을 거야? 저는 지금 감옥에 있어서. 감옥이 뭐가 중요해? 이자만 10억이야. 10억? 지수가 절망했습니다. 강호와 송 여사는 각자 다른 교도소에서 참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강호가 독방에서 후회했습니다. 서윤이한테 정말 잘못했어. 송 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착한 며느리였는데 내가 너무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윤은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부패한 이사들을 모두 해임하고 깨끗한 사람들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투명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서윤이 새로운 이사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좋은 건물, 좋은 회사로 만들어 나가요.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과 민우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우 씨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이제 평화로워지겠네요. 네, 드디어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윤이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신 기회를 잘 살려야겠어요. 분명 잘하실 거예요. 민우가 격려했습니다. 서윤은 부모님과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윤아, 이제 정말 안심이다. 아버지가 흐뭇해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다 처벌받았으니까. 어머니도 기뻐했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네, 그렇게 될 거예요. 서윤이 밝게 웃었습니다. 모든 악연이 정리됐습니다. 서윤은 마침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SJ 타워의 밤이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챕터 8 결말 및 에필로그. 1년 후 서윤은 SJ 타워 대표실에서 아름다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아침 보고를 위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인가요? 서윤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센터에 입주 신청이 50건 넘게 들어왔어요. 정말요? 벌써 그렇게 많이? 네, SJ 타워가 창업의 메카로 유명해졌거든요. 민우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임대료도 착하고 지원 시스템도 좋다고 소문났어요. 다행이네요. 할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서윤이 뿌듯해했습니다. 오후에는 시아버지 이름으로 만든 장학재단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강당에는 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들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올해 박영식 장학재단에서 2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드립니다. 서윤이 무대에서 발표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학생 대표가 앞으로 나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열심히 하세요. 서윤이 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도 도와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최 회장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할아버지 덕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다 내 마음씨가 좋아서 그래. 최 회장이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갈 준비 됐니? 네, 정말 기대돼요. 오랜만에 여유롭게 쉬자. 한편 교도소에 있는 강호는 작업장에서 힘든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탁물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박강호, 더 빨리 해. 교도관이 소리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호가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힘드네요. 밖에서는 뭘 했는데? 사장인 줄 알고 놀았어요. 하지만 가짜였죠. 강호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바보였네. 네, 정말 바보였어요. 강호는 매일 서윤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나가면 사과드려야겠어요. 그럼 용서해 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과는 해야죠. 강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방의 한 무료 급식소에서는 송 여사가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으로 식판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자원봉사자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 여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밥을 먹던 중 옆 사람이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신문에 서윤의 기사가 크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서윤 대표, 올해의 사회공헌 기업인 상 수상. 송 여사가 기사를 자세히 봤습니다. 서윤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할머니,
아시는 분이에요? 자원봉사자가 물었습니다. 네, 제 며느리였어요. 정말요? 그럼 자랑스러우시겠네요. 자랑스럽긴요.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송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복을 다 놓쳤구나.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후회스러워서요. 송 여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울에서 서윤은 과거의 상처가 된 장소들을 하나씩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살았던 시댁이었습니다. 민우 씨, 여기가 제가 7년 동안 살던 집이에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배운 게 많아요. 서윤이 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내하는 법도 배웠고 강해지는 법도 배웠죠. 이제는 어떤 느낌이세요? 평온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병원이었습니다. 서윤은 꽃다발을 들고 병원 정원에 갔습니다. 시아버지, 안녕하세요. 서윤이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저 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건강하시고요.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증거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서윤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하며 살겠어요. 그날 저녁 SJ타워 옥상에서는 직원들과 함께 만든 정원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도심 속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대표님, 이 정원 정말 멋져요. 김 과장이 감탄했습니다. 직원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서 더 예뻐요. 시민들도 구경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죠. 좋은 건 나눠야죠.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출판사 편집자가 찾아왔습니다. 서윤 대표님 축하드려요. 무슨 일로요? 대표님이 쓰신 에세이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어요. 정말요? 서윤이 놀랐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니 다행이에요. 다음 책도 부탁드려요. 생각해 볼게요. 서윤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서윤에게 의외의 연락이 왔습니다. 강남 사모님들이 차 한잔하자고 연락한 것입니다. 서윤 씨, 오랜만이에요. 예전에 송 여사와 친하게 지냈던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차 한잔하면서 얘기해요. 죄송하지만 바빠서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럼 언제 시간 되세요?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서윤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우리랑 친하게 지내면 좋을 텐데.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서윤은 그들의 허례허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부모님이 계신 교회 저택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상추 많이 자랐네요. 응, 여기 공기가 좋아서 잘 자라.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집에서 김치 담그고 계셔. 서윤이 집으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반겨주셨습니다. 서윤아, 왔구나. 어머니, 건강하세요? 여기 와서 몸이 더 좋아졌어. 어머니가 활짝 웃으셨습니다. 네가 이런 좋은 곳 마련해줘서 고마워.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서윤은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민우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우 씨, 지난 1년이 꿈만 같아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이제는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평화롭길 바라요. 민우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 씨, 앞으로 어떤 꿈이 있어요? 대표님과 함께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럼 평생 함께 할까요? 민우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윤은 대표실에 들어서자마자 시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책상 위에 정중하게 놓여 있는 액자였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서윤이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버님이 걱정하실 일은 없으세요. 사진 속 시아버지가 온화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서윤이 경건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창밖으로는 SJ타워의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건물 정면에 큰 글씨로 서윤의 경영 철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승리한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전광판을 비추며 더욱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진심이 승리했네요. 민우가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뤄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진심으로 살아가요. 네, 그렇게 할게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회의 준비됐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서윤이 정장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네, 갑시다. 서윤과 민우가 함께 대표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SJ타워는 이제 정의와 선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짜들이 사라진 자리에 진정한 주인이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서윤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진심과 정의로 가득할 것입니다. 화려한 강남의 아침이 SJ타워를 감싸며 진실한 사람들의 승리를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윤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7년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하녀처럼 살았던 서윤이 마침내 진정한 자유와 성공을 찾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과 최 회장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서윤 자신의 굽히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강호는 15년 징역, 지수는 10년 징역을 받았고 송 여사는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반면 서윤은 진심과 정의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훌륭한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